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0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좀 신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구성했다. 당신의 포지션은 보컬인데요. 어떤 악기를 연주하겠는가라는 게 오늘의 심리 테스트입니다. 1번 기타, 베이스, 2번 색소폰, 3번 드럼, 4번 키보드입니다. 4가지 악기 다 자신있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딱 하나만 골라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도 궁금해지는데요. 심리 테스트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밴드를 구성했는데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기를 연주하겠는가라는 게 바로 오늘의 심리 테스트입니다. 1번이 기타 베이스였고요. 2번이 색소폰, 3번이 드럼, 4번이 키보드입니다. 지금 빨리 지금 문제 들으신 분들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을 선택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기타 베이스. 당신은 이른바 보호해주고 싶은 타입으로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즉 이성으로부터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처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잘 흔들리고요. 쉽게 방황하기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에 연인으로 발전하기 쉽다고 합니다. 2번은 색소폰이었죠. 당신은 연애에 있어서 이미 프로급이라고 합니다. 즉 이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이성에게 인기가 매우 많고요. 킹카나 퀸카의 마음을 쉽게 끌어당기게 하는 매력으로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상대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본인 같나요? 이정희 PD님? 아유, 방송이라고 막말하시네요. 예, 3번, 네, 드럼입니다. 라틴계 악기를 고른 당신은 이성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극적이고 대담한 매력을 가졌지만요. 자신감이 부족해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에 아마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키보드죠. 당신의 매력은 성실함과 솔직함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에 한번 빠지면 헌신적이고 또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런 매력을 또 갖고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당신은 최고의 애인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보드를 골랐는데 말이죠. PD님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아니란 뜻이겠죠, 아마? 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게시판에 오늘 선택에 대해 언급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없어서 이따가 다시 게시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오늘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은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이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껴서 아침에 나올 때 뿌연 시야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교통안전에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은요, 2001년 10월 7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한데요. 2001년 10월 7일이었죠.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 의해 실시된 이 항구적 자유작전, 일명 OEP라고 불립니다. 이 작전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명시된 이 침략 목표는요,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고 알카에다를 파괴하며 또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2014년 12월 28일, 작년이었죠.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말까지 파병된 자국군의 전투 임무를 끝내고 단계적으로 철군을 했고요. 2016년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또 이 검은 고양이의 원작자로 유명한 분이죠. 에드거 앨런 포의 사망일이기도 합니다. 추리소설의 창시자이자 이 상상력의 천재로 일세를 풍미했던 검은 고양이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가 1849년 10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능은 비단 일반 작가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탐정소설의 원조이자 아름다운 연시, 애너벨리를 지은 시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문학이론을 펼쳐 보인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는 조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요. 궁핍과 또 음주, 도박, 광기, 마약, 우울증 등으로 매우 좀 우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알려진 곳도 사후에서야 알려졌는데요. 모국인 미국에서보다 이 보들레르와 밀라르메 같은 프랑스의 상징파 시인들의 손에 의해 유명해졌습니다. 어려서 양부모를 만나 영국으로 이주했고 또 거기서 첫 애인을 만났지만 이 약혼은 파경을 맞고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결국 빚만 지고 대학교로 퇴학해야 했고요. 1836년 사촌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사촌동생은 와이프였죠. 폐결핵으로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미망인이 된 첫 번째 애인과 약혼을 하기로 하고 숙모를 결혼식에, 약혼식에 초대하기 위해 숙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의식불명인 채 거리에 쓰려져 병원에 옮겨지게 되는데요. 결국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 그날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추모의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게시판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키보드를 선택해 주셨네요. 삼삼버스님도 오늘 심리 테스트에서 최고의 애인감이다라고 평론이 났던 오늘 키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설명이 딱 맞는 것 같군요. 아하하하하라고 좀 민망하신지 어색한 웃음을 붙여주셨습니다. 새뚜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화이토라면서 저한테 화이팅의 메시지 귀엽게 남겨주셨네요. 안양아줌마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날고 싶은 토끼님도 키보드를 골라주셨네요. 근데 시간대를 보니까 혹시 설명을 듣고 고르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살짝 보내봅니다. 농담이고요. 네, 최고의 애인감인 걸로 판명났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도. 에별리고님, 신아나님, 이피디님 감기 조심하세요 라면서 또 친절하게 댓글까지 남겨주셨고요. 삼성버스님, 수요일 출석 체크 도장 찍습니다요. 피곤해요. 맞아요. 이 5일 중에 수요일이 중간에 껴있어서 그런지 가장 피곤한 날인 것 같아요. 또 가장 시간이 더디게 가는 날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조금만 참으면 내일이 목요일이니까요.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마리오 님도 오셨고요.
또 아까 전에 먼저 날고 싶은 토끼님이 아침 7시 2분이었죠. 아침 방송 초반에 눈이 안 떠져요 라면서 지금은 뜨셨나 봐요. 키보드 말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꼴통 IT님을 비롯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해외 토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네, 영화가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작업을 보고 배우는 AI,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향으로 제조 로봇 분야의 효율성이 극도로 증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프로그래머들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로봇에게 자신의 기술을 직접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인간의 작업 수행 과정을 보고 배우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이 좀 많은 시장에 퍼지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공대는 현지 시간으로 2일이었죠. 자체 온라인 매거진을 통해 이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기계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계학습이란 인공지능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뜻하죠. 이 개발을 이끈 연구소 소속팀 대학원생은 각 분야, 요리를 비롯해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전문가가 인공지능 로봇 앞에서 작업을 직접 시연하면 인공지능이 이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그 진행의 순서를 입력하고 혼자서 습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엔요, 놀랍게도 해당 작업에 맞게 작동 방식을 스스로 재학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기존의 로봇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입력을 시켰다면 이번에 개발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은 기존 시스템들과 달리 과거 접해본 적이 없는 사물이 주어졌을 때도 적절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세간의 주목을 더욱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팀은요, 여러 전자기기 또 자동차 생산 기업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모두 생산 로봇의 재프로그래밍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하네요. 네, 스스로 시각장애인이 된 여성의 아픈 사연이 여러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고 그 꿈을 이룬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애 참 많은 사람들이 불행으로 여기고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야만 하는 자신도 이해 못할 욕구에 사로잡혀 스스로 맹인이 된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 여성인데요. 영국 일간 미러는 지난 1일 이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라는 이 드문 정신질환으로 결국 시각을 포기한 영국 여성 주얼 슈핑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일명 BIID라고 부르죠.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 이 신체 일부의 장애를 얻은 상태를 이상적으로 여겨 그렇게 되기를 강하게 추구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일명 이 신체 절단 애호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주얼 또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맹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며 시력을 잃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0대가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흉내내기까지 이르렀는데요.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을 흉내낸 것뿐이었지만 21살쯤 되었을 때는 그 생각이 경보음처럼 머릿속에 내내 맴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2006년 그녀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줄 심리학자를 찾아내서요, 유독한 세제를 자신의 눈에 조금씩 넣기 시작하죠. 결국 6개월에 걸쳐 시력은 조금씩 사라져갔고 이를 아는 가족들 역시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주얼은 지금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BIID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좀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병이 스스로 이렇게 신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일부 신체 장애인들에게 비판을 사고 있지만 자신의 병 역시 정신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됐느냐보다 장님이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명 이 백옥 피부를 위한 우유 세안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잡티 없는 이 맑고 깨끗한 피부 누구나 원하시죠? 그렇다면 귀를 쫑긋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유 세안으로 우리 모두 한번 피부 미인이 한번 되어볼까요? 이 우유에는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을 고이고이 꽉 지켜준다고 하네요. 젖산 성분도 있기 때문에요, 묵은 각질과 노폐물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우유 속에 역시 또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까지 풍부해서 피부의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에도 도움을 주죠. 자, 그럼 각설하고 어떻게 우유 세안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깨끗한 물로 세안을 하신 후에 미지근함과 이 따뜻함의 중간 정도로 우유를 데워준 뒤에요. 손에 살짝 덜어서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에 헹궈주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해도 되나요? 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하면 각질 제거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못 마시는 우유, 이젠 그냥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세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우유 세안을 하시고 깨끗하게 제거해주지 않으면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요. 깨끗하게 세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게시판을 살짝 제가 재밌는 글을 좀 봐가지고요, 이야기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날고 싶은 토끼님이 혹시 설명 듣고 고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셨네요. 아, 정하긴 정했는데 안 적고 있다가 이 적는 순간 키보드 설명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귀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은 아직도 제대로 못 뜨고 있다고 하네요. 새벽에 아유 늦게 잠드셨구나. 그러셨구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나 봐요. 아니면 조금 더 주무시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왜냐면 이 수면이 하루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니까요. 꼴통아이티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난 이제 밥벌이가 무서지겠군. 킥 이러면서 또 아이쿠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 약간 암호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올려주시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 양이아베님께서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국민 라디오 제가 한 분 빠뜨렸나요? 아, 네. 어딨죠? 제가 새로 고침을 해야. 그렇네요. 까칠한 이주부님이 드디어 새로 고침하니까 나타나셨습니다. 꿀모닝이라면서 인사를 또 해주셨는데요. 피디님 아니었다면 인사를 못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사랑과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웃음이 없는 곳에선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사랑과 웃음 속에서 살아라. 이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한 말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해피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